안녕하세요. 쬐까나 운동이 타로입니다. 오늘은 나와 잘 되고 싶어하는 이성이 누굴까에 대한 타로 리딩 할게요. 나와 잘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시면서 카드 뽑아주세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위아래가 하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카드가 눈에 들어오시면 2번인 거예요. 이 카드가 마음에 들어오시면 3번입니다. 뽑으실 시간 드릴게요. 화질은 고화질로 설정하시면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랜덤 숫자 뽑기 어플을 사용하셔도 되세요. 뽑으실 시간 드릴게요. 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잘 되고 싶은 이성은 누굴까에 대한 리딩 할게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예요. 이 카드는 수탉과 해바라기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소통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권위 있는 자리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열린 의사소통이 성공적인 리더십의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는 해설지가 있어요. 이 책이 있고 요거는 새로운 날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두 카드를 보면은 여러분은 권위 있는 자리에 익숙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성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좀 도도할 수 있어요. 혹은 지금 이 카드의 상대방,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리딩이잖아요. 그 여러분을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좀 도도하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린 의사소통이라고 했잖아요. 명확하고 열린 의사소통이 성공적인 리더십의 열쇠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거는 상대방하고 여러분이 대화를 많이 안 해봤을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닐 수 있어요. 잘 아는 사이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굴만 아는 사이, 이름만 아는 사이, 그냥 얼굴만 왔다 갔다 보는 사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와 여러분이 대화를 나눠보면 상대의 새로운 매력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카드는 새로운 날이라는 카드잖아요. 대화를 나눠보면은 상대방의 새로운 매력을 알 수도 있고 서로 호감이 생겨서 새로운 날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이게 전혀 관심 없던 사람하고 상대방하고 썸을 타게 된다, 사귀게 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까? 상대방은 이게 지금 여자가 막대기를 10개 들고 있는데 너무 자기한테는 많은 거거든요, 이 막대기가.
지금 손으로 막 그 띄우고 받기 이거를 하는데 저글링을 하는데 좀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죠, 표정이. 근데 이 카드가 거꾸로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돌아서는 타입이거든요.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다른 것을 찾는 타입이에요. 자기하고 안 맞는데 주구장창 매달리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야 저거 가지고 쉽게 포기해?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각을 재보고 자기에게 무리다 싶으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싶은 거는 쉽게 포기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카드로는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가 포기할 만한 일이 아니면은 끝까지 완수하는 타입의 사람입니다. 내 일이다 싶으면 끝까지 완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성적인 매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가 굳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남자라면 일도 성실히 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거예요. 혹은 결혼하지 않았다면 일도 성실히 하고 좋아하는 여자한테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를 보시면 지금 머리 위에 막대기가 있죠. 요술봉처럼 막대기가 하나 있죠. 이거는 나무 막대기인데 카드에서 이거는 도구를 뜻하거든요. 옛날에는 도구로 사냥도 하고 농사도 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걸 뜻할 수 있어요. 이게 나무가 일을 하는 걸 뜻하고, 여기 여자가 있잖아요. 예쁜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는 옛날부터 가정을 돌봤었잖아요. 옛날로 치면은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을 책임졌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도구도 나오고 여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일도 성실하게 하고 가정에도 성실하게 한다로 보는 거예요. 자신의 여자도 돌볼 줄 알고 신경을 쓴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부드럽고 다정하면서도 상호 이해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와 나는 성별이 다르니까 서로 이해하는 거나 원하는 것, 배려를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막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성을 배려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배려를 하려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솔로라면 이성을 만나고 사귀는 것에 대해서 오픈마인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픈마인드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일 때문에 이성을 만날 시간이 없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남자는 다 늑대야. 혹은 여자는 다 꽃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분은 그런 유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별로 인한 혐오? 이런 거는 없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나온 카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분에게 애인이 생긴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정도 충실한 사람이라고, 자기 여자도 챙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애인이 있다면 살뜰하게 잘 챙기는 사람이에요. 이 카드도 부드럽고 다정하고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하지? 갈피를 못 잡고 이렇게 불안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입니다. 이게 정방향이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거꾸로 나왔어요. 상대방은 운명론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대가 마음이 가는 이성이 있어도 내가 역부족이겠다 혹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 카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놓고 뒤돌아서는 타입입니다. 싫다는데 매달리고 이런 타입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을 향한 상대방의 마음 볼게요. 이 카드는 황제 카드예요. 여러분을 가볍고 쉽게 보는 마음은 아니에요. 왜냐면 황제라는 자리 자체가 가벼운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4카드를 뽑았는데 4카드 중에서 하나, 둘, 셋. 3카드가 다 진지하고 무거운 카드거든요. 이것도 지금 2개도 동전 카드인데 동전이 무겁잖아요. 가벼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여러분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이. 그리고 이 카드도 결혼을 생각하는 카드거든요. 여러분과의 결혼을 생각하면 안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것도 동전 카드예요. 지금 토끼가 동전을 4개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가운데서 꽉 양손으로 잡고 있고 또 2개는 못 도망가게 자기 발로 하나씩 밟고 있고 또 하나는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욕심이 많죠, 토끼가. 근데 이 카드는 보통 소유욕을 많이 나타내요. 근데 이 카드가 거꾸로 나왔거든요. 여러분하고 이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은 했지만 여러분에게 집착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까 이분이 집착하는 마음은 없다고 했잖아요. 자기한테 아니다 싶으면 놓는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운명론자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착하지는 않는 걸로 해석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돈이 얼마나 있나,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될까, 자산은 얼마나 있을까, 이 사람의 부모님은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계산하는 분은 아니에요. 상대방 분은. 이분은 아까 제가 이거 욕심쟁이라고 했잖아요. 욕심이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한테 계산적이지 않다고 보면 돼요. 이분은 만약에 결혼한다면 우리가 결혼해서 열심히 살면 되지, 이런 마인드일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은.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향해서 이게 감정의 왕카드거든요.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다 호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타로 카드에서 물은 보통 호감을 나타내요. 이 컵하고. 근데 감정의 왕카드가 거꾸로 나왔거든요. 여러분에게 호감과 관심은 있는데 드러내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티를 안 낼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이. 그리고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티를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질척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분이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거를. 여러분이 짐작 못할 수도 있어요. 누구지? 짐작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색깔 카드로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인지 알아봤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카드예요. 색깔의 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눈이 확 돌아가게 막 휘황찬란한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호감이 많고 호기심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색깔 카드는 보시면 막 너무 빨갛지도 않고 노랗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좀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색깔이잖아요. 이 카드가 그런 걸 뜻해요.
편안하고 안정감 이런 거를 뜻하는데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보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밀당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카드를 뽑고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거 타로 영상을 보시는 그때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때의 상대방의 심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에게 밀당을 하고 막 이런 심리는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상대방이 조금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어떤 부분이 좋을까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 봤습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활기차다고 해요. 의욕도 넘치고 열정적이고 도전적이고 그런 면이 눈길을 사로잡는다고 해요. 그리고 행동력도 있고 실행력도 있고 그거는 이 카드도 그렇게 나타내고 이 카드도 그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이 카드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섹시한 것도 있어요. 또 상대방이 느끼는 여러분의 매력은 자유로운 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거, 자유로운 성격, 그리고 거짓이 없이 순수한 거. 지금 보면은 보이세요? 이 사람이 손에 하얀색 장미를 들고 있거든요. 이게 순수함을 상징해요. 거짓 없이 순수한 거, 그런 게 매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끔 무모해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다음에 어쩌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도 상대방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확실한 거, 성격이 확실한 거가 마음에 든다고 해요. 그리고 대담한 거. 그리고 사람을 예상치 못하게 깜짝 놀래키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나한테 호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뽑은 건데 내가 모르잖아요. 이것만 봐서는 알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 봤습니다. 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른 카드들도 다 힌트긴 한데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을 카드로 뽑은 것이지 그 사람의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에요. 팩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카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딩 할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무관심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 눈에 잘 안 띄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따분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재미없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별로 관심이 안 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사실은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능력이 없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이 카드가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이런 카드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이런 카드로 보시면 되세요. 성격도 괜찮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긍정적인 카드인데 이게 거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로인데 왠지 자신감 있어 보이는 모습이 안 입고 온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잘난 척 하는 것 같고 근데 딱 잘난 척을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왠지 지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고 안 입고 온 그런 감정이 드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해당되는 분만 들어주시면 되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한테 100% 맞는 리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카드도 여러분에게 딱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것도 근데 왠지 자기 잘난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카드가 황제 카드거든요. 황제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황제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막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막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객관적인 것보다 여러분은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왠지 잘난 척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분이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카드는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된다. 호감이 생길 수 있다. 썸을 탈 수 있다. 사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번님 리딩 마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잘 되고 싶은 이성은 누굴까에 대한 주제예요. 이 두 카드는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예요. 이거는 늑대와 로즈 힙이라는 카드입니다. 요거는 보호, 지도하다, 감독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당신은 기로에 서 있고 지도가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또는 가족의 조언은 당신이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지 저렇게 하면 좋을지 망설이고 있을 수 있어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면 저 판단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친구의 조언도 괜찮고 타로 카드의 조언도 괜찮아요. 이거는 제너럴 리딩이라서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정확한 개인 리딩도 추천합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하고 잘 맞는 타로 보는 분이어야 되겠죠. 그렇고 참고로 저는 개인 리딩은 안 해요. 그리고 조언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조언대로 반드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 카드는 기운을 북돋우세요. 힘을 높이세요. 능력을 높이세요. 이런 뜻이에요. 힘은 능력을 높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판단력이나 결정력, 결단력을 높이세요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관찰력을 높이세요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힘을 높이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의 힘을, 능력을 올리세요라는 카드입니다. 이거는 타로 카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잘 되고 싶은 이성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볼게요. 상대방은 이건 전차 카드예요. 전차를 타고 달려가는 모양새거든요. 활발한 사람일 수 있어요. 혹은 활동적인 사람, 외향적으로 보이는 사람, 외향적인 사람, 그리고 여기저기 잘 다니는 사람, 또는 낚시나 캠핑, 여행 등 돌아다니는 취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리고 또는 직업적으로 여기저기 잘 이동을 하는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절망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는 잘 안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고민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 인상도 부드러운 인상일 수 있어요. 부드럽고 편한 인상, 웃는 인상이라던가 밝은 인상일 수 있어요. 쩌든 인상이나 화가 난 인상이나 불만이 많은 인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인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상대방은. 그리고 안정적인 사람, 쪼들리게 생활하지는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쪼들리게 생활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생활하지 않는 것도 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쪼들리게 생활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취미도 잘하고 여유 있게 생활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이 여유는 경제적인 여유도 될 수 있고 생활 패턴적인 여유도 될 수 있고 마음가짐의 여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좀 보여가지고 제너럴 리딩이라서 본인상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탑 카드거든요. 이게 바른 방향인데 거꾸로 나왔어요. 이 그림은 탑이 번개가 쳐서 무너지는 그림이에요. 근데 거꾸로 나왔어요. 성격도 부드러운 성격일 수 있어요. 욱한다던가 상대를 놀래킨다던가 이런 성격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화를 잘 안 낼 수 있어요. 이분은 화가 나는데 참는 게 아니라 화낼 일이 별로 없는 성격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의 있고 예의가 있고 무례하지 않은 사람, 화목한 가정에서 좋은 부모님, 올바른 부모님 밑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컸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일 수 있어요. 문제가 있거나 시끄러운 가정 환경에서 큰 것 같진 않아요. 이 사람이 조금 바르고 부드럽고 매너 있고 예의 있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상대방이.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을 향한 이 상대방의 감정 볼게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상대방?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유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사고든 행동이든.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기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고 묶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요령이 없을 수 있어요. 대처력도 없고 평소에 하는 일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열의 왕카드입니다. 정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한테 달려드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정열의 왕카드인데 얌전한 느낌이에요. 별로 분출한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웅크리고 있잖아요. 보이세요? 그림? 이게 바른 그림인데 지금 사람이 웅크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열이 안으로 웅크리고 있는 그런 웅크리고 있는 정열의 모습이거든요. 정열인데 되게 조용한, 밖으로 시끄럽게 뛰쳐나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상대방이 슬플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관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카드에서 좀 슬픈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리고 색깔 카드로도 감정 볼게요. 상대방의 감정. 이분은 조용히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낚시를 가서 여러분을 생각한다든지,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때 조용히 여러분을 떠올려보고 생각하고 그리워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감정이 좀 됐을 수 있어요. 갑자기 이런 감정이 들었다거나 지금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은 요동치는 감정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카드가 안정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운 거가 갑자기 그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워서 지금 당장 여러분하고 어떻게 하고 싶다거나 하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안정적인 그리움을 뜻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리움도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리움도 이렇게 쭉 안정적인 일관된 그리움이에요. 막 그리웠다가 어느 날은 별로이고, 어느 날은 조금 그리웠다가 또 어느 날은 별로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안 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이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뭐 흥미가 떨어져서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할 때는 여러분 생각이 멈춰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움은 안정적인 그리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특히 조용히 있을 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날 수 있어요, 상대방 분은. 그리고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상대에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어떤 부분이 좋아서 여러분을 좋아하는지 물어봤더니, 여러분의 너의 어떤 부분, 너의 특정 부분이 좋아서, 특정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으니까 너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결정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게 죄송해요. 목이 좀 잠겨가지고. 자기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거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을 향한 그리움이. 자기가 뭐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난다.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나고 그리워진다.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카드가 그림을 보시면 나팔을 불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천사거든요. 천사가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깨어나는 게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감정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면 여러분이 너무 큰데. 천사가 나팔을 불면 여러분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는 하늘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일이다. 인력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리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안 그리워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상대방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분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거리가 멀을 수도 있고 심리적인 거리가 멀 수도 있고 혹은 연락한 지 오래됐을 수도 있고 또는 만난 지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천사는 하늘의 존재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멀잖아요. 천사하고 사람은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멀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게 감정이잖아요. 상대방이 봤을 때 이게 여러분이거든요. 천사는 멀리 있고 높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멀고 높아 보일 수 있어요. 상대방 눈에는. 그리고 상대는 여러분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중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상대에게 잘 드러나지 않는 비밀스러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의 자랑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여기저기 자랑하고 떠들고 그런 감정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도 되게 조용조용한 자랑이거든요. 노래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하루의 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수 종현이 부른 건데 이 노래가 끝날 때 그댄 나의 자랑이죠.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 감정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혹은 가사를 보시면 상대가 나에게 어떤 감정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그리움이라서 가사를 좀 들려드려 볼게요. 이 가사들이 상대방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치하는 게 거의 일치를 한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손을 뻗어줘. 내 목을 감싸줘. 내 어깨를 주물러줘. 지쳐버린 하루 끝. 난 이제야 눈을 감으니. 장난스럽게 귓볼을 간지럽히며 하루 종일 다른 세상에 있어도 우린 항상 하루 끝은 함께하니까. 여기서 장난스럽게 귓볼을 간지럽히며 하루 종일 다른 세상에 있어도 라고 있잖아요. 이게 장난스럽게 귓볼을 간지럽히며 이게 문득문득 여러분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도 문득문득 여러분 생각이 귓가를 맴돈다. 머릿속을 맴돈다. 하루 종일 다른 세상에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떨어져 있어도 항상 하루 끝은 함께 하니까 이게 진짜로 함께 있다는 게 아니라 내 하루의 끝에 내 생각의 끝은 항상 너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노래 가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노래에서 느껴지는 상대방의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 감정으로 저는 따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너의 그 작은 어깨가 너의 그 작은 두 손이 지친 내 하루 끝 포근한 이불이 되고 이거는 이 가사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잠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너와 숨을 맞추고파. 빈틈없이 널 감싸 안는 욕조 속 물처럼 따뜻하게 또 죄송해요. 따뜻하게 또 하나도 빈틈없게. 서툰 실수가 가득했던 창피한 내 하루 끝엔 너란 자랑거리 날 기다리니. 이런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이 멋져 보인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여기까지 말했는데 여러분은 짐작 가는 분이 있으신가요?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 또는 성적인 매력이 많은 사람, 누가 봐도 성적인 매력이 어필될 수 있는 사람, 이성이 봤을 때 성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 그리고 나에게 모호하게 행동하는 사람 또는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나한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나한테 불성실한 사람, 이거는 나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이 봤을 때 완벽한 사람,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엄청 완벽한 사람인데요. 이 카드로 봤을 땐. 네, 2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나와 잘 되고 싶은 이성은 누굴까에 대한 리딩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100%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시다가 너무 내 얘기가 아니다 싶으시면 다른 번호 한 번 더 뽑아주시고, 그것도 여러분 얘기가 아니시라면 이번 리딩에는 내 얘기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인데 타로 카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카드는 장어와 아이리스라는 카드입니다. 이거는 보호, 안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설을 읽어보면은 위반이 발생했으며 배신감이나 침해를 느낄 수 있다. 분노와 적대감은 배신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뱀장어처럼 깊은 곳에 굴을 파서 당신의 부드러운 상태를 존중하라. 자신을 지지하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번 리딩에서 여러분하고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예전에 여러분에게 배신감을 준 사람일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감정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드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을 존중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잘 다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천연의 아름다움이 되세요 라는 카드예요. 천연의 아름다움이 되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지금 그대로의 아름다움, 여러분을 인위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이든 내면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가치관이든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여러분은 여러분 그대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나와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이거는 이 카드는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직업이 안정적인 직업일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직업일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흠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 자리에서 직업적으로 빠꾸를 맞는다던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은 자산이 나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자다 아니다를 나누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자기 기준에는 부자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기준에는 부자일 수 있어요. 자기 생각했을 때 나는 좀 돈 좀 모아놨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라서 여러분이 이분을 느끼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냐면 싸울 때 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싸울 때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인끼리 트러블이 있을 때도 그냥 조용조용하게 의견을 말하는 타입이 있고 뭐 귀엽게 좀 삐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큰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이 보는 이 상대방 분은 싸울 때 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좀 크게 싸울 수 있어요. 또는 이분의 집안이 큰 소리가 좀 나는 집안일 수 있어요. 집안이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마냥 화목하지는 않은 집안일 수도 있어요. 요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제너럴 리딩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맹목적일 수 있어요. 맹목적일 때는 말이 잘 안 통할 수 있어요. 말을 해도 고집 부릴 때 말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말로 상처 줄 수 있어요. 또는 애정적인 면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람일 수 있어요. 쌍방이 아니라. 그리고 섬세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좀 투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상대방 분이 가정이 있거나 애인이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카드가 결혼식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카드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오면 이것도 양다리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상대가 애인이 있거나 뭐 결혼을 한 분이라면 여러분이 아시겠죠. 또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욕구가 강할 수 있어요. 또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급한 사람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다음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 보겠습니다. 이 말 보이세요? 유니콘이 어디를 보고 있죠? 이거 상대방이 여러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한테 달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카드에서도 여러분한테 막무가내로 좋다고 부담 주고 들이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보이는 카드예요. 사랑을 하면 사랑은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잖아요. 서로 배려를 하고 맞춰가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가 상대에게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그런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그런 감정이 막무가내의 일방적인 감정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랑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은 서로가 좋아해야 하는 거잖아요.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으면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감정도 중요하니까 내 감정만큼. 근데 이분은 상대방의 마음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카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 카드도 은둔자 카드거든요. 이 카드도 거꾸로 나왔어요. 이 카드가 거꾸로 나오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뜻해요. 또는 망상 속의 사랑이 아닌데 자기 혼자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망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끝난 인연은 못 놓는 거, 놓지 않는 거,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분은 자기는 사랑의 위대함을 재확인했을 수 있어요.
혼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집 셀 수 있습니다. 이 카드에서도. 그리고 이분은 자꾸 여러분을 원한다고 해요. 다음은 색깔 카드로 감정 볼게요. 상대방은 이 감정은 여러분을 향한 이 감정은 숭고하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알면은 좀 기가 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카드들이 이분이 일방적인 감정이라는 게 상대방 감정을 생각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싫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인내와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음고생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야심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은 야심이란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관심을 안 주거나 싫은 티를 내도 이분은 끈질길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다음은 여러분의 어떤 점이 좋은지, 이분이 여러분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볼게요. 일단 예쁘다고 해요. 예쁘니까 좋다. 예쁜 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카드거든요. 별 카드가. 그리고 이것도 예쁘다는 카드예요. 그리고 예쁘다, 완벽하다 이런 카드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다른 거는 신경이 안 쓰이고 자꾸 여러분에게만 열중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밖에 안 보인다고 해요. 근데 왜 안 받아줘? 여러분이 안 받아주니까 더 가고 싶다고 해요. 안 받아줘도 자꾸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자꾸 가려는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다음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볼게요. 이 카드는 악마 카드거든요. 악마는 대표적인 뜻이 섹시함, 유혹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본능적이다 이런 뜻도 있는데 구속, 집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해, 짜증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이 악마 카드가 짜증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지금 제가 느껴지는 가장 큰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완드 2번 카드인데 이게 거꾸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상대에게 배신당한 기분 들 수 있어요. 혹은 과거에 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든지 또는 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요. 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자꾸 부담 줘서 곤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컵 2번 카드가 거꾸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분하고 잘해볼 생각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가 없을 수 있어요. 불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이미 한쪽으로, 이 사람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이미 기울어진 것 같아요. 이 카드 봐서는. 이것도 페이지, 컵 카드가 거꾸로 나온 건데 여러분 이 카드에서도 여러분이 시작할 마음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로맨틱한 감정이 안 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 봤을 때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 카드도 뽑아봤습니다. 실버 카드는 그리워한다는 뜻도 있는데 과거라는 뜻도 있어요.
다크레드는 사랑한다는 뜻도 있지만 심하게 싸우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느낌으로는 과거에 심하게 싸웠던 사람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혹은 과거에 안 좋았던 사람, 안 좋게 끝났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3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나와 잘 되고 싶은 이성은 누굴까? 이 두 카드는 여러분이 뽑아주신 카드예요. 타로 카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카드는 멧돼지와 호박이라는 카드입니다. 자신감을 뜻해요. 키워드가. 이 카드의 해설은 당신의 자신감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당신의 사기, 의욕을 손상시키려는 어떠한 모욕이나 시도도 당신의 등에서 굴러 떨어질 것이다. 당신은 호박처럼 피부가 두껍고 멧돼지처럼 용감하다.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는 카드예요. 지금 나와 잘 되고 싶은 이성은 누굴까에 대한 거를 보고 있는 리딩이잖아요. 지금 이 상대방은, 여러분과 잘 되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의 의욕을 한번 꺾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의욕을 꺾고 모욕감이 들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일 수 있어요. 혹은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느껴봤을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과 잘 되고 싶은 이성이 누굴까에 대한 카드를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과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의 의욕을 한번 꺾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상처받거나 실망한 것이 있다면 상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칼이 날아왔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멧돼지 카드에서 여러분의 피부는 두껍다고 했잖아요. 칼이 날아왔지만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처도 내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칼이 날아온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몸에 부딪힌 느낌으로 나는 큰 상처를 받았구나,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멧돼지처럼 용감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용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기를 손상시키려는 어떤 것도 당신의 등에서 굴러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기를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시면.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 사실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그 대상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려고 혹은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거는 그저 작은 하나의 행동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크게 확대해서 상처를 받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예민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이 들면 작은 거에도 더 크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상처를 받았다면 사실은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크게 상처받을 만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카드는 listen, 듣다는 카드거든요. 들어라, 경청하라. 듣는데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하면 말에는 겉으로 표면적인 뜻이 있잖아요. 근데 말의 뜻 외에도 억양이나 눈빛, 비언어적인 거를 잘 들으라는 것 같아요. 숨어있는 거,
겉으로만 드러난 게 아니라 숨어있는 마음까지 잘 들으라고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그 사람이 여러분과 잘 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이거는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절제 카드예요. 이거는 태양 카드. 이거는 칼 7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과 잘 되고 싶은 상대는 지금은 딱히 여러분과 아무 일이 없는 사이일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하고 겉돌고 있는 사람, 또는 여러분하고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사이일 수 있어요. 이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는 거는 만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나이 차이도 타이밍으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시기라는 뜻이 있어서 나이 차이가 꽤 난다면 태어난 시기가 맞지 않았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 차이도 됩니다. 그런 게 맞지 않았던 사이, 또는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이일 수 있어요. 상대방하고 여러분하고. 이거는 절제 카드예요. 상대방은 삶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감정도 잘 조절하는 사람. 지금 나와 잘 되고 싶은 이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하고 잘 되고 싶은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다고 해서 주구장창 여러분의 사진만 보고 여러분 생각만 하고 그러느라고 내 일도 내팽개치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날 때는 여러분 생각을 하고, 또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누구를 사귀면 새벽까지 아침까지 데이트를 하느라고 일에 지장을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런 성격으로는 안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쁜 사람으로는 안 보여요. 사람들하고 적당히 교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딱히 나쁘지 않고, 자기하고 타인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럴 수 있지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의 수완도 적당히 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요거는 태양 카드예요. 상대방은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평소에. 그리고 밝은 사람. 절망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하고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일 수 있어요. 활기찬 사람, 그리고 적당히 성실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드 7번 카드인데, 상대방은 적당히 자기 거는 챙길 줄 아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적당히냐면은 지금 이 사람이 깃털을 뒤에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도망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 챙긴 게 아니라 몇 개는 흘리고 가잖아요. 이거 흘린 것까지 싹싹 끌어모아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는 챙겨도 너무 자기 것만 챙기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가끔 베풀기도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카드를 다른 분들은 안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꼭 그렇진 않아요. 키워드만 바로 그렇게 딱딱하게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 키워드도 참고를 하고 카드가 주는 그때의 기운을 보고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에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또는 속마음을 짐작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 볼게요. 이거는 완드의 왕카드예요. 반대로 나왔습니다. 완드는 보통은 열정을 많이 상징을 해요. 그리고 이건 동전 카드, 동전의 왕카드가 거꾸로 나왔어요.
동전은 보통 현실적인 거를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칼카드, 9개의 칼카드예요. 칼은 보통 날카로운 거, 상처를 상징하기도 하고 언어 또는 지혜, 생각 이런 거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칼카드입니다. 4번의 칼카드입니다. 이거는 정방향으로 나오고 이거 2개는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완드 카드는 정열을 상징하기도 하고 대담한 거를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완드의 왕카드가 거꾸로 나왔거든요. 상대방은 대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담하지 않은 성격이거나 여러분에게 대담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상대방은 여러분하고 아무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우리 관계를 확 휘어잡아 보겠어. 이런 감정은 아닐 수 있어요. 카드가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관계는 위험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잘 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장애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장애물이. 그리고 동전의 왕카드, 거꾸로 나온 동전의 왕카드. 이 카드도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행동을 안 할 수 있어요. 행동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아무런 행동을 안 하려는 마음 때문에 행동도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막 여러분에게 움직이려는 마음은 아니에요. 감정이. 우리 관계의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연락을 여러분하고 주고받는 사이라면 연락은 주고받지만 이성적으로 남녀로서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굳히기 위한 행동이나 말은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너무 무거울 수 있어요. 행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동전이 크잖아요. 무겁겠죠. 그래서 행동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도 너무 무거울 수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 대한. 또는 동전은 현실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현실이 안 받쳐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안을 못 찾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상대방이 안 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이거는 칼 9번 카드인데 여러분을 향해서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대방이. 여기 입을 벌리고 위협하는 괴물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 사이를 위협하는 것이 많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또는 우리 사이를 위협하는 게 한 가지라도 그 한 가지가 만만치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그리고 이분은 불면증 있을 수 있어요. 잠을 드는 게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서. 혹은 원래 불면증이 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고슴도치가 아래 보물상자 있잖아요. 그거를 몸으로 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괴물이 이제 입 벌리면서 위협을 하잖아요. 위협하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지키기에는. 근데 지키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지키고 있는 거라서 고슴도치가. 지금 이 카드도 칼 4번 카드도 여러분을 향해서 움직이려는 마음은 없는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상처받았을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상처를 받았든 아니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든 또는 여러분과 관련된 거에서 상처를 안 받았다면 여러분과 관계와 비슷했던 과거에 비슷했던 상황으로부터 상처받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쉬고 싶다. 마음이 너무 지쳤다. 그래서 못 움직이겠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칼이 손을 다 잘랐거든요. 보이세요? 손을 다 잘리면 엄청 아프겠죠. 이 사람은 아프고 끔찍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웅크리고 못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색깔 카드로도 상대방의 감정 볼게요. 여러분을 향한 감정. 밝은 노란색 카드하고 검정색이 나왔습니다. 밝은 노란색 카드는 두뇌 카드예요. 생각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카드예요. 영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카드는 죽음 카드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행동은 죽었는데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상대방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좋은지 알아볼게요. 이거는 세계 카드예요. 이거는 칼의 기사 카드입니다. 이거는 황제 카드. 이거는 컵 카드인데 5번 컵 카드예요.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좋냐고 물어보니까 다 좋다고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다고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 너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상대방이. 그리고 여러분이 멋있어 보인다고 해요. 또는 일을 잘하는 모습이 멋있어. 유능한 모습이 멋있어. 또는 결단력 있는 모습이 멋있어. 대화를 해보면 지적이야. 판단력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이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또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능력 있는 모습이 멋지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심한 모습, 절망한 모습, 풀이 죽은 모습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인 적이 없다면 그냥 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잘해주고 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이 돼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좀 더 힌트를 볼게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완드 9번 카드예요. 거꾸로 나왔어요. 이거는 칼의 1번 카드. 이거는 동전 3번 카드. 이거는 칼 3번 카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끔 나를 낙담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나랑 진전이 없는 사람 또는 나를 바람 맞춘 사람, 바람 맞췄던 사람, 물먹인 사람 또는 실패의 쓴맛을 보게 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은 냉정한 사람, 차가운 사람, 판단이 빠른 사람,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 행동이 빠른 사람, 그리고 나한테서 도망가는 게 빠른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양이를 손톱을 깎아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를 손톱을 깎으려고 하면은 엄청 빠르게 도망가거든요. 저희 집 고양이를 깎으려고 해도.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도망갔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 말 꺼내려고 하면은 눈치채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관계로 개척을 하고 싶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 진지해 보이는 사람, 가벼워 보이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 그 인정받는 부분이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걸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외모가 아름다워서 외모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드가 높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 이거는 칼의 3번 카드가 거꾸로 나왔어요. 보통 칼의 3번 카드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의미를 해요. 이 카드 말고 원래 카드는 하트에 심장에 칼이 3개가 박힌 그런 카드거든요. 엄청 아프겠죠. 근데 이 카드가 거꾸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상대방은 사랑으로 인한 상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이 보기에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이성에게 한 번도 차여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또는 꼭 사랑뿐만이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상처를 잘 안 받고 살았을 것 같은 사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굳은 비바람은 오를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4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